왜 이제 막어? 와! 우리가 승리했다. 네, 승리했습니다. 네. 많이 도움 줬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야! 기세 아저씨! 와, 이거를 이틀 걸렸어요. 체포해! 윤석열 체포! 남태령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역사에 남을 순간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예, 그런데 처음에 농민들 트랙터에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SNS를 통해서 결집을 했다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청년들 위주로 뚫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왜 경찰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서초경찰서에서 막았다고 하는데, 왜냐면 정상적으로 남태령으로 넘어왔고요. 원래 집회로 그 신고돼 있는 지금 광화문에 집회했던 쪽과 연합을 해서 행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막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이유로 되는 건 교통체증이라고 하던데요. 실제로 트랙터들이 그 자동차처럼 동일하게 운행을 하도록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로 가면 돼요. 뭐 약간의 서행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몇 대가 오는 것이 정말로 교통체증을 엄청나게 불러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이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 다행히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나서가지고 경찰에 전화도 하고 행안위원장도 열심히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풀긴 했는데, 아니 그날 저도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 끝나고 집회 끝난 분들이 전부 다 그걸로 가셨어요. 남태령으로. 그걸 밤을 새셨다니까요. 거기서 한 3,000명 되시는 분들이 밤을 새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투쟁을 해서 결국 이게 얻어낸 건데, 이렇게 경찰이 지금의 상황에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대단히 좀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6시 41분에 제가 애청자님 차 기수님께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궁 앵커님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 남태령 고개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로 광화문으로 오다가 경찰들이 길을 막아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 추위에 밥도 못 먹고 밤을 샐 것 같아요. 달리 알릴 방법이 없어서 알립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앵커님 어떻게 농민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뜬금없이 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 또 7시 반에 다시 또 급박하게 앵커님 남태령에 경찰버스가 3대나 더 오고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경찰들이 더 온대요. 강제 해산시키려나 봐요.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던 분들이 남태령으로 오신다는데 빨리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주 너무나 긴박하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남태령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민들이 몰려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트랙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승용차처럼 난방도 되어 있지 않은 차 아닙니까? 그걸 영하 그날 가장 추운 날 칼바람 속에 차 벽을 막아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해놓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체온증으로 막 쓰러지는 분들이 나오고 몰려온 시민들이 핫팩, 담요 이런 걸 통해서 막 따뜻하게 해주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선결제해서 뭣도 드시게 하고 떡국도 가져오고 어묵도 가져오고 빵, 커피 이런 걸로 막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즉석에서 성금을 모아서 난방버스까지 대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녹이게 했습니다. 이런 시민들입니다. 이번에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단체는 전국 농민투쟁연맹의 전농이라고 하죠. 전봉준 투쟁단입니다. 동군 서군으로 나눠 가지고 토요일 날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전라남 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이 전봉준 투쟁단, 지금 남쪽에서 출발을 했던 전봉준 투쟁단의 이갑성 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성 대장님. 예,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아, 방금 도착해서 예. 아침 밥도 못 먹고 아이고. 막 먹고 지금 예.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 몸은 괜찮습니다. 아이고,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 것 같고.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예, 몸은 힘들었는데 예. 국민들의 호응이나 언론의 보도 이런 것들 보고 힘을 오히려 많이 가졌습니다. 올라갈수록요. 예. 그야말로 정말 이번에 전봉준 투쟁단이 시대를 바꾼 그런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셨는데 예. 토요일 날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서구는? 아, 토요일이 아니라요. 예. 16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 예. 예, 16일 월요일 날 아하, 예. 시에 전남 도청에서 출발해서 예. 나주, 광주, 뭐 한평, 고창, 정읍, 뭐 이런 공주, 뭐 천안 이렇게 들러서 갈 때까지는 아무 경찰이 없이 교통도 통제해주고 그랬는데 서울에서만 서울 경찰청만 그렇게 그런 시간이 토요일 날 한 11시 한 50분부터 저희들이 거기에서 막혔습니다. 그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서울까지 며칠 걸리신 거예요? 월요일부터 갔으니까 토요일 날 6일 걸리신 거네요. 예. 그거 제일 빨리 가면 시속 몇 킬로나 나옵니까? 시속으로 이제 가면은 한 30km 정도 나오는데요. 예. 시내도 거치고 그러니까 뭐 평균 20km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거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제가 봤는데 예. 기름값하고 숙박비보다 타이어 값이 더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 타이어가 엄청나게 그 바퀴가 크고 그런데 예. 보통 우리 그 자가용들도 뭐 좋은 거는 한 40만 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기본으로 100만 원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아, 트랙터 바퀴가요? 예. 예. 주로 농로로 다니고 그 뭐 흙을 밟고 다니는데 아스팔트를 밟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좀 트랙터 같은 경우는 바퀴 홈이라고 저 이런 게 엄청 큰데 그렇죠. 그게 거의 민자가 될 정도로 돼가지고 아이고.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예. 동군, 서군 이렇게 나눠서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신 거예요? 저희가 공주 우금치요. 아하, 예. 윤 장군이 예. 결국은 그토록 넘고 싶었던 동학농민군이 아, 그곳 거기에서 동군하고 서군하고 제 기억에는 목요일이나 되겠네요. 예. 예, 목요일 날 만나서 거기서부터는 같이 올라왔습니다. 아, 또 그런 의미를 담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1894년이죠. 예. 예, 녹두 장군, 올해로 전봉준 딱 장군이. 30년 됐습니다. 예, 아, 그러네요. 예. 또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 우금치 이번에는 그래도 넘으셨네요. 예. 서울까지 입성했으니까. 예. 예. 그때 우리 녹두 장군이 못 풀었던 한을 예. 이번에 우리 트랙터 투쟁단이 풀어내셨네요. 예. 아이고. 그런데 이제 서울까지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남태령에서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모이신 트랙터하고 농민들은 몇 분이나 되신 거네요? 트랙터가 정확하게 저도 좀 파악을 못하면 30대가 넘었고요. 예. 트럭이 한 6, 70대. 예. 그러고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농민만 한 200명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때부터 막혔는데 예. 그 막혀 있는 동안에 뭐 드시는 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뭐 먹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때 점심때부터 이제 밥을 먹거나 뭐 그러든 못하고 워낙 시민들께서 김밥이라든가 죽이라든가 뭐 이런 간식들을 해서 배가 고프거나 그러든 안 했고요. 예.
난방이나 이런 것은 사실 밖이고, 그리고 또 이 젊은 여성분들 주로 해서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디 가서 아주 힘드신 분들은 이제 차 안에 가서 이렇게 쉬시기도 했는데, 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제일 앞에 있고 뒤가 있기 때문에 매연이 엄청 나오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날 꼬박 그 대열에서 같이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트랙터는 히터가 있습니까? 예, 히터는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춥거나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아, 예. 그래도 그게 이제 그날 또 좀 추웠으니까 예. 밤새 이렇게 또 계속 틀어놓을 수도 없고 예, 그러죠. 그랬을 텐데 주로 시민들이 몇 시부터 이렇게 몰려오던가요? 저희들이 갈 때는 그렇게 많진 않았고, 예, 조금 한 200-300명 저희 수준하고 거의 같게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거를 저희들 연행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다고 저희들도 판단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불법 집회도 아니고, 자기들 말로 교통 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쳐부수거나 그러든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고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반대 차선 이제 거기까지 막고, 그래서 그걸 안 트면은 연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예, 그러면서 요새 SNS가 많이 발전돼서 그런 정보가 많이 나갔고, 특히나 이제 서울에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예견이 돼서 예, 저희들이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 기자회견 또 내지는 성명서 이런 거 내서 함께 좀 와주십사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광화문에서 3시부터 했던 집회가 한 7시쯤 끝난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병력도 10개 중대가 더 사람들 모이기 전에 저희들 해산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는 움직임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경찰이 뭐라고 그러면서 막던가요? 이유는 딱 공문서 하나 보내온 것이 예,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 해가지고 제일 좀 저희 표현으로 얼척없었던 것이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돼 있는데, 예, 서울경찰청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옥중 결제를 한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경찰청으로 온 게 아니라 경찰청장 누구라고 해갖고 지금까지 딱 찍어져서 왔거든요. 예, 그래서 참 분노했고, 또 하나 분노한 것은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올라오는데 19일일 겁니다. 19일 날 아까 오금치에서 저희들이 만난 날인데, 예, 그날 세상에 농업사법 이런 것을 지금 감옥에 가도 시원찮을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회의에서 그게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그때 좀 분노를 했죠. 농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세 번째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리가 트랙터로 저렇게 가고 있는데 딱 가고 있는 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제일 좀 분노스러웠습니다. 일주일 걸려서 서울까지 올라오시고 또 그날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계속 이렇게 대치하고 그러셨는데, 새벽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셨나요? 크게 힘들 때는 없었습니다. 그날 추위도 있고 그랬는데, 워낙 이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그날 좀 여러 가지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웅장하고 장엄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어디 콘서트장에 온 것 마냥 이랬었고, 젊은 친구들의 발언 하나하나 그 발언을 하기 위해서 한 5시간씩 막 줄을 쓰더라고요. 예, 100명 정도가 계속 서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언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그 친구들 보면서 우리 이 세대 미래는 진짜 거기서 희망을 먹고, 또 산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광장 체험을 제대로 저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오히려. 예. 결국 이제 어제 오후 4시 반쯤 풀렸지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한남동으로 이동을 하셨습니까? 예. 거기서는 갔습니다. 열대만 그때는. 열대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이 그겁니다. 예. 한 30대 정도 다 갔으면 했는데
청에서 뭐 협의가 들어가 10대만 간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예. 이번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번 네.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계속 발언 중에 저희 농민들에게 드디어 80년 만에 절호 기회가 왔다고 좀 표현을 했거든요. 예. 80년 결국은 이제 해방 이후로 아시다시피 산업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농민들이 계속 헐대받고 농민 문제가 제대로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모든 상품을 생산하면은 생산자가 가격을 매기는데 농산물은 저희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예.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 또 지금 그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제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매년 그걸 헌법에 그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들었는데 수확할 때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가라앉는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하나 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썩어빠진 세상, 특히나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로 마련되지 않으면은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저희 전농에서 이것을 결의하고 일주일간 결의해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하나 성과를 했던 것은 80년 동안 중에서 농민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화두가 되고 국민들의 인기를 받은 것은 처음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되려면은 정치권으로 제도로서 국회에서 또 내지는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 주어서 농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다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벌쳐져서 진짜 이번에 저는 이걸 또 고민했어요. 1년 후를 예를 들어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이나 고생해서 하룻밤 날까지 새가면서 이랬는데 1년 후에 봤을 때 야 그게 허망했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든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세상은 안 와야 될 것인데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좀 그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보다는 그럴 수도 또 있겠구나 하는 절망들이 좀 든 게 그게 좀 가장 큽니다.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는데 아무쪼록 네. 건강을 잘 챙기시고 언제 예.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그렇게 함께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실 텐데 짧게 한 말씀 하실까요? 예. 한마디 한다면은요, 이번 저희들의, 저희는 남태령 대첩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우리 시민들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진짜 건강한, 그리고 소중한 농산물들 잘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우리의 먹거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사 잘 해서 우리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세상을 바꾸는 트랙터에 시동을 걸었던 전봉준 투쟁단 서군 대장 이갑성 전농 부의장 연결해 봤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일단 뭐 농민들의 문제 이것이 전농의 가장 큰 어떤 목적이었겠지만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것들은 저는 역사적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돼요. 제가 전농 보면 참 매번 감탄하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인데 정말 그 투쟁력이나 결집력이 참 대단한 단체고 그래도 나름대로 진보운동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이런 어떤 탄핵 박근혜 때도 맨 앞줄에 서셨고 그런 점에서 그때 횃불 시위도 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점에서는 참 대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번에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셨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도 또 대단한 어떤 활약을 또 축하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자율님께서요. 남태령 대첩은 동학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젊은 청춘의 승리입니다. 모든 이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효모님 트랙터 타이어 많이 비싼데 후원 계좌 알 수 있을까요?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못 여쭤봤는데 기회가 되면 알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우리님 농심은 천심입니다. 우리의 쌀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김성우님 유튜브를 보면 완전 감동입니다. 세대 간의 화합이 최고였습니다. 그날은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응원봉이 희망봉입니다. 서리꽃님 남태령 대첩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존경합니다. 차벽 뚫릴 때 한남동에서 시민들 환호 속에 트랙터 가는 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임세현 대변인님 어제 그 남태령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몰려가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사실상 거기가 뒤쪽이 이제 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트랙터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벽에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 사건이 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지 130년 됐거든요. 그 동학농민운동에서 희생되셨던 분들의 한을 풀어준 사건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30년을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투쟁과 연대가 결국은 이 땅에 희망을 일구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그 뒷면에는 우리 위대한 시민들의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왜 이런 걸 막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 농민분들은 투쟁력이 또 어마무시하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막아보려고 시도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불타는 시민들의 이 그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처사였다. 뭐 교통체증이라고 하면 사실 자기들이 교통체증 유발한 거거든요. 차벽 막아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이러한 불타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그 오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금치에서 모였다는 것도 참 절묘하죠. 그러니까요. 양쪽에서 이제 출발해서 우금치에서 모여서 이제 함께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예컨대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출발해서 한 곳에서 모여서 힘을 모아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고 지역의 문제입니까? 아니 양곡관리법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국회가 다 통과시켜서 한 일을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임명된 권력도 아닌데 그걸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요. 그거에 분노한 또 우리 윤석열 탄핵 주장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생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멀리 이렇게 오셨는데 그걸 막고 못 오게 하고 그러나 또 국민들이 뭐 광화문에서 제가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7시에 끝나고 그 진행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남태령이 지금 못 오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냥 대거 남태령으로 바로 넘어가셨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 젊은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이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거 막을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이 됐다.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예. 지금도 윤석열은 버티면서 이런저런 못된 생각만 하고 있는데 김정대 의원님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 뭐 보냈는데 제출도 안 하고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도달된 것으로 간주할까 하는 여부를 오늘 결정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오늘 이제 입장을 정리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무래도 도달된 걸로 본다는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입장이 나올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헌법 심판의 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정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뭐 다른 말 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저렇게 버틴다고 됩니까?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탄핵당한 대통령 중에 버티는 경우도 이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단은 탄핵의 어떤 심판에서 답변서를 일단은 윤 대통령한테 보내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일이 잡히니까 답변서를 보내라. 그 다음에 변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부한다? 이거는 이런데 헌법재판소가 밀리면은 뭐 완전히 뭐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할 것으로 봅니다. 홍수처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국민들에게 주고 싶었는지 25일 날 출석하라고 했는데 그때 나올 자도 아니죠. 안 나오고 버티겠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미 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나와서 조사받으면 조사받다가 바로 피의자로 전환해서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알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나가기만 하면 이제 이 세상에 공기를 맡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인이 김건희랑도 만날 일이 없어요. 피의자로 전환할 것도 아니고 이미 피의자인데.
안 돼. 네, 예. 그렇죠. 이거 너무 명백한 현행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우편 송달하고 인편까지 순차적으로 보내는데 안 받는 거 보고 이런 대통령 처음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지. 이런 대통령 처음이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지금 3번 탄핵 동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좀 굉장히 위헌적인 일을 그동안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통보까지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장어 56kg는 들어가고 본인 생일 화환을 들어가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디올백 안에다가 이 헌법재판소 서류를 넣어서 들어가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디올백에 들어가면 받겠죠. 김건희는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풍선으로 보내도 돼요. 풍선으로. 네.